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2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16,038명은 검사 음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56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는 30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5.6%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의 지역별 현황 및 주요 지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은평 성모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원 내에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은 의료기관 내 이송 요원이었고 한 명은 입원 환자입니다. 161번 환자는 2월 2일부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촉자는 30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접촉자 중 입원 중인 환자 75명은 1인실 격리, 퇴원 환자 및 직원 등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365번 환자는 2월 2일부터 발열,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에선 금일 오전 9시까지 7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4명, 동래구 소재의 온천교회 관련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 중에는 우한 교민의 아들로 알려진 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들의 증상 발현일이 2월 19일인 걸로 보아 2월 16일 온천교회 종교행사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한에서 귀국하신 교민 아버지는 2월 22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교회는 금일부로 종교 행사를 중단하였으며 2월 16일 온천교회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신도들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관할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합니다. 대구 지역은 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의 폐렴 환자 510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7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2월 22일까지 총 2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및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환자들의 격리 치료를 위해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246병상, 대구의료원 274병상을 확보하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1명을 투입해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선 기존의 21세기 병원 환자 외에 총 7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종교 행사에 참석했거나 그 교인의 접촉자이며 해당 환자의 가족 및 광주 지역 신천지 학습관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 지역에선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3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해당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추가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39명 중 18명이 확진되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천주교 안동교구 소속 41개 성당은 3월 13일까지 미사 및 회합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및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월 중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유증상 발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1339 콜센터의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면회객 제한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에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문진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 진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환자는 자신도 원하지 않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이므로 특정 환자, 특정 지역, 특정 집단 등에 대한 혐오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하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대구, 경북 지역 등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대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비롯한 많은 그 지역 의료기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 20분까지 2시 2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서 각 지역에서 질문을 좀 모아서 한 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기자님들도 한 번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또 다른 분도 같이 여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최근 며칠간 확진 환자가 하루 200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력이나 자원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확진 환자 개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갖고 접촉자를 찾고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런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대남병원 관련 질문인데요. 병원 종사자들은 정신병동에서만 머문 게 아닐 건데 입원 환자 중 확진 환자가 정신병동에서만 발생하고 정신병동 입원 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 있으시면 같이 다른 기자님. 네, 최근 들어서 확진 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대구의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 지역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신도와 접촉자 중심과 그리고 청도의 그 병원 정신병동 중심으로의 확진 환자 증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 감염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감염 경로나 발병 후에 동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과 의료기관과 그리고 직장 중심의 그런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그런 접촉자를 중심으로는 일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촉자에 대한 파악과 격리 조치가 중요한 그런 방역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의 위험성에 따라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그 아래층에 있는 일반 병동에서 일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병동에 대한 조치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와 종사자들은 다 정신병동에서 나온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린 그런 폐쇄병동에 밀접한 접촉의 형태, 환기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대량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러면 그 부산에서 그 우한 교민의 아들로 알려졌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옮은 게 아니라는 의미인 건지, 또 아버지 같은 경우가 뭐 확진 검사에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바이러스 양이 적었거나 아니면 이미 완치돼가지고 사라진 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우한 교민 아드님이 양성이라고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 아들을 역학조사하는 과정 중에 온천교회하고의 연관성 추가 확진 환자를 지금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디를 감염원 감염 경로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원이 어디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보기로는 그 아버님 교민께서는 현재 3번 검사를 받아서 다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놓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교회에 관련된 집단 발병과 연관된 사례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지역별로 3분씩 1차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JTBC 이자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검사가 가능한 게 하루 5,000명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당연히 적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좀 밀려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어제 에크모 사용한다고 하셨던 중증 환자분들 현재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좀 늘었는지, 산소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좀 호전된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검사기관은 수탁 검사기관이 한 8개 정도 되고 또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하는 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60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량의 검사는 수탁 검사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검사기관의 하루 검사 소화 가능한 그런 검사 물량은 최대 한 7,500건 정도 되고요. 대략적인 건 한 5, 6천 건 정도는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대량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당일 내지는 24시간 이내, 늦어도 24시간 이내는 검사를 완료하는 걸로 현재 검사 기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들의 임상 상태는 에크모나 아니면 기계 호흡을 하고 계신 분이 3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등으로 산소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4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3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3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9번, 13번, 15번 환자 등은 아직도 입원 중인데 태어나는 환자들의 나오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봉쇄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완화 전략으로 전환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산이나 대응에 좀 부족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분야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그 격리 해제 환자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케어가 빨리 되고 있는데 다만 그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퇴원은 그 조건에 충족하면 퇴원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쪽의 환자분들은 크게 대부분은 경증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격리 해제가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봉쇄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의 그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봉쇄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맞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행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완화 정책의 그 주 목적은 중증 환자나 사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빨리 정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중수본에서 발표 드린 바가 있고 선별 외래나 아니면은 호흡기 발열 그 외래 진료 시스템 또는 전담병원 지정, 뭐 국민안심병원 같은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중증화 또는 사망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와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이러한 그 환자를 관리하고 적정한 자원을 배정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참여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